그러니까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차 지원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그동안 공언한 대로 주말을 보내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임시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과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이 세 수로 나누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둘째 이 행정명령의 법적 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행정명령 시행 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수당을 주 $400 연장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정부에서 75%를 부담하고 각 주정부에서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자금이 고갈된 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75%만 지원하게 될 수도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주에서는 주에 $300만 지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나 몰기지 미납으로 인한 퇴거 명령을 중지토록 하는 기간이 지난 7월 31일로 중단되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 거주지를 렌트하거나 몰기지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HUD라고 불리는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그리고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행정명령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구체적인 정보가 공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tudent Loan Payment을 금년 말까지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 $100,000 이하 소득자들의 페이롤 텍스 납부를 금년 말까지 유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이롤 텍스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defer, 즉 세금 납부를 연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은 현금을 더 받으니 좋긴 한데 자칫 내년에 세금 보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지원책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런 세금 부담을 내년 세금 보고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아예 탕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업수당은 그동안 주당 $600씩 지원되었던 것이 $400로 대체가 되고 렌트나 몰기지 체납으로 퇴거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안, 그리고 학비 융자금 납부의 유예와 $100,000 이하 소득자의 페이롤 텍스 납부 유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의 법적 제한은 없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보니 이것이 최종 법안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회의 연방정부 지출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각 개인당 $1,200 지원, 실업수당 $600 추가 지급, PPP 융자금 지원, 이런 모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모가 의회를 통과한 다음 그 내용을 기초로 대통령이 서명해서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결정된 재원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난 3월에 통과된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확보된 약 $2조 3천억 달러의 재원 중에 FEMA에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실업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소송이라는 도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하는 것을 의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새 규정을 대통령이 비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칫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행정명령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명령은 4가지 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안한 커다란 지원책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일부에게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지원이 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의 한계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자금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 행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16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을 했고 거의 5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1200만 명 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많은 비즈니스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략적인 목적보다는 의회와 정부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속히 5차 경제 지원책의 합의를 보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